안녕. 면접자료 16입니다. 소방청 보도자료를 훑어볼까? 소방청 보도자료에, 그죠? 이때는 25년 4월 28일부터 해서 쭉이지. 약간 전년도에 이슈됐던 거. 그 부분이 자기년도 나오는데, 24년에, 전체를 봤는데, 그래, 크게 뭐는 없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미리 준비하고 가자고. 자, 첫 번째 1번입니다. 첫 번째 페이지. 지하주택의 침수 위험. 이게 전 세계에 유례없는, 그치? 우리나라만 특이하게 지하주택의 침수 위험이 있어. 놀랍지 않아? 주택을 어떻게 지으면 침수가 되냐? 그렇죠? 우리가 이제 기생충처럼 그렇게 짓는 주택 말고도 많이 생길 수 있잖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플레임을 짠 거는 어떤 게 핵심이다, 저 키워드 조금 보고, 그리고 배경, 개념, 뭐 관련 규칙, 관련 규정, 그러면 대책 이런 것들 같이 알아보자고. 키워드는 2024년에 합동 시연을 먼저 해봤어. 시험 운영을 해봤더니 모니터링이 딱 됐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하자는 거. 지하주택의 침수 위험을 알리는 119 종합상황실하고 자동 신고제도를 연계해 놓자. 그치? 그래서 보통 이제 독거노인들 등등 노약자, 사고 대응 취약계층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게 주목적이다. 배경을 보면 2022년에 바로 수도권 집중호우 당시 반지하에 계신 분들 일가족이 사망한 사건이 가장 큰 불쏘시개 같은 역할을 하셨지. 너무 안타깝게 돌아가셨는데 그때는 이제 위에 대통령이 됐다 말하지 말자. 그래서 종로 비상벨 사업이 그 계기로 해서 소방청하고 종로구청하고 협업을 통해서 도입했다. 저지대 지하주택의 침수 위험 공간에 어느 정도 위험이 감지되면 세대 거주자, 보호자, 그다음 종로구청 치수과 침수 알림 문자가 바로 가고 119 종합상실에도 119 문자 신호가 신고되고 그러면 이거 하나 체크해 놓을까? 119 다매체 신고 서비스라는 게 있어. 보통 이런 것들 얘기하면 진짜 뭐 많이 준비한 듯한 느낌 들거든. 요러한 류들. 그래서 약간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게 조금 준비하면 좋겠어. 연계되게. 119 다매체 신고 서비스는 뭡니까? 119 신고의 폭주 등 음성 신고가 불가능할 때도 다매체 신고라는 게 그런 거구나. 선생님도 이렇게 처음 보면서 알아. 영상, 문자 뭐 이런 걸로도 신고할 수 있고. 왜냐면 전화를 계속 안 받잖아. 뭐 그냥 진짜 막 비 많이 내리고 이때 집중호우 기간에서 진짜 전화통 불나거든. 그래서 관내 지하주택 20가구에 종로벨을 일단 그리고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들이 있으면 제취약가구로 해서 침수이력 가구 등등이 있으면 조기에 요구를 할 수 있게 하자라는 거지. 성능 기대 효과는 합동 시험과 모니터링을 통해서 효과는 검증이 되었고 119 신고 접수 시 상세 주소 확인, 침수 센서를 활용한 수치 확인. 그래서 침수가 더 많이 된 거, 먼저 위급한 곳을 먼저 사람이 가서 구출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 그지? 신고 접수 시보다 정확한 정보 파악으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홀몸 어르신, 노약자 등 사고 대응 취약계층. 그래서 우리가 취약계층, 재약자 이런 쪽에 대해서는 좀 많이 생각하고 있어. 그런 용어들이 익숙해져 있으면 좋겠어. 약간 그렇게 설명을 잘 할 수 있게. 그런 부분 사람들을 뭐 요구조하게 먼저 조기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먼저 구조시켜야 되잖아. 당연한 말로. 그 다음에 풍수에 대비 재난 대응 협의체를 구성하고 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 취약지역 공유 관리, 재난 대응의 기관별 협조상. 우리가 우리 소방청, 긴급 구조 우리가 다니니까 통제 다니니까 우리가 다 자원들을 배분하는 역할을 우리가 안 됐지. 그런 부분들 잘 보고 위험 기상 및 상황 수식 공유 통제 대피 구조 등 발생 시 협력하다. 그렇죠? 협력하고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 종로 비상별 됐네. 이것들은 성과가 좀 나오면 전국 단위로 해서 침수 지역 이상에서는 연계를 해주는 게 난 바람직하더라. 부산에도 동구라고 불리는 곳이 있거든. 그쪽은 진짜 약간 외죠. 약간 그쪽에는 산 위라서 했는데 보통 거기 침수되는 곳에 예전에 모녀가 그지? 빗물에 침수되어가지고 사고가 난 적도 있었으니까 그거 한번 연계해서 보면 되겠어.
그래서 주된 목적은 지하 침수 주택의 119 자동 신고하고 조기에 그래서 유기관들이 연계해서 하는 메커니즘이다. 이런 것들 한번 다 생각하면 좋지.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페이지 2025년 재난 현장 신속 출동 종합 대책 이런 것들은 얼만큼 빨리 도착하느냐가 구조에 완전 비례하잖아. 그 개념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어? 몇 분 내 이런 것들을 끊어라. 그러니까 최적을 어떻게 갈 거냐는 거지. 그래서 진짜로 강한 단속도 생각해보면 먼저 답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말고 이런 방식으로 갈 거라는데 니네들이 생각했었을 때 어떻게 하면 빨리 갈 수 있냐? 좀 어떻게 가서 이렇게 가서 뭐 조기에 처벌을 많이 한다든지 쌤은 약간 처벌 주의거든요. 그래서 차량에 대한 형태 주정차 금지되어 있는 구역을 좀 더 확대시킨다든지 이런 것들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 카메라 CCTV 설치하고 이런 것들. 키워드는 화재 현장의 7분 도착률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좀 더 늘어가고 있더라. 좋네요. 7분 도착률 7분이면 진짜 빨리 도는 거거든. 24년에 전국 평균이 69.2%. 그 다음에 긴급 차량 우선 신고 시스템 이런 것도 다 체크해놓고 긴급 출입 시스템 이거 되게 기발하더라. 그치? 그래서 차 번호를 어떻게 인식해서 그러니까 우리 구급차 번호를 정해놓는 거야. 그래서 그 번호 인식하면 비상번호라 가지고 우리가 보통 있잖아. 아파트 단지 내 일주문 같은 거 있잖아. 그것들은 인식하고 통화해야 되고 뭐 이렇잖아. 그 차량이 그거 한 뭐 30초 40초 기다리는 것들도 사람 죽을 수가 있는 거니까 그 번호 라인에서 비상 라인을 입력해 놓는 거야. 그래서 아파트하고 관계를 다 쌤 이거 전국 단위로 모든 빌딩도 다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차량 번호에 구급차, 뭐 소방차 이런 것들은 맨 앞 번호를 특정한 번호로 정하고 그 번호가 인지되는 순간 자동으로 열리게. 그렇게 하는 게 좀 필요하지. 그렇지? 그래서 119 패스라고 부르면 되고 그래. 전국 확대 운영, 통행 방해 불법 주정차 없는 나라 만들기. 참, 이것들은 도대체 얼만큼 처벌해야 되냐? 그래서 배경 한번 보자. 소방차의 안전한 도로 진입과 신호대기를 최소화, 신속한 출동을 위한 기반 조성. 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나오게 된 내용이죠. 25년에 재난 현장 신속 출동 종합 대책을 발표합니다. 화재 현장은 최선기 8분 도달 이론. 자, 봐. 최선기가 도달했단 말은 플래시오버가 생겼단 말이거든. 그때 약간 8분 정도, 7, 8분, 보통 짧게는 5분부터 7, 8분까지도 갈 수 있어. 이 이론을 토대로 해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화재 현장 도착 기준을 7분으로 설정. 대단하시네. 지자체와 관련 부처와 제도의 시스템들을 개선해서 7분 도착률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자. 그러면 최선기 8분 도달 이론이라는 게 뭡니까? 이것들을 조사를 해봤어. 8분이 지나면 플래시오버가 다 발생했다. 그래서 일시에 분출하고 거주자들이 생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론. 이제 뭐 최선기 8분 도달 이론이 플래시오버가 이렇다고 얘기하는 것도 똑같은 거야. 그래서 8분 기점으로 플래시오버 발생 확률이 높고 요 구조자의 생존 확률이 급격히 떨어진다. 살 수가 없어. 알다시피. 지금 플래시오버 다시 얘기해보면, 플래시오버 발생했다는 말은, 천장문에 있는 이제 실링제트 플로우라고 불리는 뜨거운 열기류에서, 그지? 복사열을 뿜어서 바닥면이 한 20kW/m 제곱이거든. 그지? 그 정도로 센 열량이 바닥으로 방사돼. 천장의 온도는 500에서 600도 정도 되고, 산소의 농도는 10% 정도 되고,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농도의 비는 150 정도 차이가 나게 되거든. 그래서, 불가능해. 바닥면에 가연물이 있다고 하면 가연물의 표면 온도는 다 400도 이상, 그 자연 발화점 이상 다 도달되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있을 거라는 가정을 할 수는 없지. 근데 특징이 있잖아. 복사열에 대한 특징이 뭐야? 복사열은 대류하고 전혀 달라. 뭐가 가림막 같은 게 만약에 있잖아. 그런 게 있으면 절대 안 죽어. 안 타는 거지. 이해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복사 에너지를 비춘다는 것은 플래시 비추는 것과 똑같거든. 근데 내가 무슨 막이 있었어. 그걸로 막았어. 플래시오버는 안 생기는 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산소 농도가 급격히 떨어졌기 때문에 살 수 좀 힘들어. 지금 나와 있는 2024년 말 8개 특광역시, 그죠? 경무 평균 7분 도착률이 84%래. 와, 엄청나네. 그리고 도단위까지 다 포함한 69.2%. 그렇지? 그래서 매년 지금 최선의 방식으로 노력하고 계시네요. 엄청나네요. 그래서 8분 기점으로 해서 플래시오버 발생률이 높다. 사망 확률이 확 증가하네, 그지?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도착률 등등 했어. 그 다음에 성능 기대 효과.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더 많이, 더
빨리 도착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되지. 신속 현장 도착을 위한 출동 기반 조성, 교통 제어 시스템. 쌤 이거 대통령만 지나간다고 해서 뭐 자꾸 신호 조절하지 말고 일로 가면 바로 또 조절되게 해야지. 그리고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 확대. 요거 체크해줘. 우선 신호 시스템. 그죠? 광역형 중앙 제어 방식을 도입하는 거지. 그 다음에 긴급 차량 전용 번호판 제도 활성화. 긴급 차량 번호판에 앞자리를 998로 딱 하면, 그러면 그 입력돼 있는 번호가 998이 비상 거다라면 자동으로 차단기가 열리게. 긴급 추리 시스템 마찬가지. 현관문도 화재 발생하면 자동으로 열리게. 패스들 이런 것들. 이건 되게 머리를 잘 쓰고 있구나 생각하고 있었지만,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지역에서는 매년 5% 이상 줄일 거다. 이게 건축물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도 솔직히 의미가 없어. 쌤 얼마 전에 기사를 봤을 때 비상소화 장치로 해서 불을 껐다로 가는 기사도 뜨더라고. 그래서 수도 배관이 뭐 없진 않거든. 그래서 이게 자꾸 착각하는 게 뭡니까? 그때는 산불이었어. 이게 사람이 갈 때까지, 소방대가 갈 때까지 기다린다라고 하는 개념 절대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고층 건축물은 사람이 끄면, 그러니까 훈련되지 않은 사람이 끌 수는 없어. 그런데 주택은 확대도 막을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가급적이면 비상소화장치를 좀 많이 설치해도 돼. 그 정도 예산은 확보되면 되잖아. 그지? 그래서 반경을 어느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 뭐 140m 반경? 그죠? 그 정도로 반경으로 해서 좀 소화전을 좀 더 많이 박아놓고, 소화전은 뭐 그 정도 박혀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더 많이 설치해 놓으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호수 뚫고 뛰어가가지고, 선생님이 약간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그냥 화재 발생하잖아. 그러면 각 건물 조그만 규모 있으면 안에 다 있거든. 65mm하고 노즐하고. 그거 들고 와가지고 체결해서 하면 어때? 그런 생각 많이 했었어. 단점이 그냥 소방시설을 이미 사용하면, 그치? 처벌이 너무 크다 보니까 해도 될까 생각하는 거지. 그 다음에 소방차 진입 장애 지역을 점점 줄이고 있네. 그치? 혼자네. 엄청나게. 그리고 불법 통행 방해에 대해서는 이제 가차 없이, 사전 고지 없이 강제 처분. 진짜 필요해. 진짜 필요해. 너무 말 안 듣는다. 여기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린이날 기점으로 했을 때 어린이 사고. 어린이 사고는 키워드 볼까요? 5월이 가장 많대. 가장 유동인구가 많고 가장 이제 바깥놀이를 많이 할 시점이. 낙상 추락 사고 많대. 0세, 1세, 12세, 13세 가정 내 안전사고 발생률이 가장 높고, 아기 때하고 적당히 큰 놈들이. 학교 시간대 4시, 8시 사이에 사고가 제일 크다. 밑에 보면 가정의 달에 대해서 쭉 한번 보고, 그때 이제 뭐 요것들은 사건 사고를 다루고 있었을 때는 원인별 등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재를 보여주면서 이랬다,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보면 그 화재를 인지하고 이해했는지, 거기에 대한 말이 나오기를 바라는 거거든. 지금 나오는 것들도 뭐야, 사고 많이 생긴대. 간단하잖아. 예방하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그리고 뭐 각 있는 장소에 대해서 뭐 어린이집, 유치원이면 뭐 교육을 여러 번 시켜서 체득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부모님도 교육시키고 뭐 이런 거잖아. 실제 해보고 그런 유지. 그러니까 원인을 잘 알아야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들을 전달할 수 있어. 낙상사고, 추락사고가 37%, 약 40% 중 가장 많네. 교통사고도 많네. 22%예요. 그리고 화상, 열상이 10% 정도 되네. 어린이 사고입니다. 연령별로는 12, 13세가 20%로 가장 높고, 그 다음에 0유아 1세가 18.6%로 두 번째로 높은 형태로 되어 있구나. 진짜 많이 다치네요. 그렇게 한번 딱 봐줘. 그 다음 발생 장소별은 오래 있는 장소에서 많이 사고가 나. 뭐 그게 집이라고 해서 안전하지 않잖아. 애들 얼마나 정신없이 돌아다니니. 그러니까 가정 43%에서 제일 많이 사고가 발생하고, 교통지역 같은 경우에는 25%. 여기도 많이 발생되네. 그 다음 시간대별로는 오후에 이제 등하교하고 난 다음에 집에 와서 있었을 때 4시부터 6시 사이에 20% 가까이 되고 제일 많고, 6시부터 8시까지 밥 먹고 좀 뛰놀 때 그때 많이 나고 생각하면 되지. 아까 선생님 얘기한 대로 어린이집에 대한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들은 제일 큰 거는 부모 탓만 하는 환경을 만들면 안 된다라는 뜻이 들어가야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뭐 다 부모 탓입니다. 그런 것들은 쌤도 약간 부모다 보니까 쌤 같은 사람 할 수 있어. 근데 면접자에 대한 질문의 의도는 그게 아니지.
시스템화되어 있길 바라는 거잖아. 제도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야. 수영장에 가는데 애가 이제 뭐 죽었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 누굴 책임져야 되는 거냐 하는 거잖아. 그럼 뭐 그 큰 안전사고에 관련된 수칙, 교육, 안전요원에 대한 이런 부분들 많잖아. 그러니까 그러한 시스템이 보완이 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아유 쟤 안 보고 뭐 했냐 이런 것들은 답이 될 수가 없어. 그죠? 부모에 대한 책임은 답이 될 수가 없는 거고 부모가 안전하게 봤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이중 삼중에 대한 안전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런 뜻이 이제 좀 전달되는 게 필요하지. 됐고 네 번째 겁니다. 비상소화장치의 활용. 19년 남원소방서가 비상소화장치의 천연기념 소나무 천년송을 지켰다. 오, 남원소방서가 설치한 비상소화장치가 소나무를 지켰네요. 그리고 1일날 5월 1일에 새벽에 지리산 깊은곳 국립공원 보호구역에 와웅마을이라고 하는 곳에서 불이 났는데 주민 13명이 키워드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훈련했던 것처럼 진짜하게 잘하셨네요. 이런 사례들이 시사하는 바가 뭐냐 이런 걸 보자. 실제로 사례가 좋은 쪽으로 났잖아. 그리고 그 설치된 시스템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활용도를 생각하고 응급시의 활용 방안을 이제 이해한 거지. 결과가 나왔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 이게 되겠지. 그리고 교육을 더 많이 시켜주고 그리고 소방대하고 연계 활동도 해왔으면 좋은 거지. 이런 거잖아. 소방차가 진입할 수가 없는 곳이야. 아니면 늦게 도착해. 그런 데 대해서는 유기적으로 해놔야 돼. 유기적으로. 그치? 쌤 생각에는 뭐 그런 것들 좀 많이 설치하면 좋지. 수도배관 아까 얘기했잖아. 다 또 오잖아. 그 소화전만 하나 딱 심어놔주고 그치? 그래서 이 근방에서 나는 것들을 저렇게 쏘고 해라. 이렇게. 그런 것들 그러니까 약간 시골로 가면 그 넓은 땅에 인구도 작은데 소방차를 계속해서 둘 수가 없잖아. 그러면 그런 걸 많이 심어놔서 그 연계되어 있는 집단, 그 소방대가 알아서 다 불을 끌 수 있게 됐을 때. 보면 비상소화장치암 사례를 보니까 천년기념 소나무를 지켜내 있는 와운마을 주민 사례를 해서 비상소화장치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불은 언제 났었고 남원소방사가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국립공원 내 그죠? 마을에 초기 대응률을 강하게 해서 했고 와운마을 내에 2개소가 설치되어 있다네. 남원소방서는 화재 발생 시 인근 주민들을 신속하게 원활하게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작동법 정기적으로 소방안전교육과 훈련 이게 이제 그 합동훈련 같은 거 그런 것들을 했었을 때 그리고 이렇게 끄셔야 됩니다. 이건 이렇게 돌려야 됩니다. 그 들으면 잘 모르거든. 몇 번 해봐야 돼. 그래서 정기적으로 하는 거지. 그럼 다 할 줄 알게 되고 그럼 좋겠네. 그죠? 지금 비용이 한 50억 이상 정도에서 확보해서 산림 인접 마을 좀 지금 작년에 가장 큰 이슈 올해 마찬가지다 그지 산불이 산불 그러니까 산불에 관련해서는 비상소장치암 이게 산림 인접 마을 이런 개념들을 좀 더 잘 알고 있으면 좋겠어.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거냐 산불의 원인은 뭐고 우리나라 산불의 특징은 또 뭐였고 이런 것들 설명했었잖아. 그런 이유들에 대해서 답안을 좀 더 튼튼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어. 그치? 산불은 초기에 잡지 못하면 아예 무용지물이 돼. 올해도 마찬가지다, 그지? 비 와서 꺼졌을 것 같지, 그 외에는 쉽게 꺼졌을 거라고 생각이 안 드는 형태가 더 많았잖아.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보면, 실제로 일어난 일에 대한 부분들은 이 부분이 답안이구나 하는 형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러면 예산 범위 이내에 또 허무맹랑하게 이런 것들이잖아. 그 장비에 대해서 과학하고 전문화는 진짜 좋은 거야. 그래서 헬기 도입도 아니면 이제 뭐 그 항공 비행기도 좀 필요하거든. 그렇죠? 예, 소방 비행기 그런 형태가 나는 것들도 나쁘지 않겠으나 너무 그렇게 급진적인 형태의 장비에 대한 도입 이런 것들은 실제로 이제 뭐 우리나라가 매년 산불이 일어나기나 하지만 자체적으로 끌 수 있는 범위도 충분히 있을 거거든. 근데 막연하게 뭐 무조건 투자만 한다 이런 개념만 없으면 될 것 같아. 그 외에 이 정도로 설치되어 있구나 정도 보면 되겠고 요 정도로 보고 보도자료에 대해서 미리미리 답안 준비해야 될 것들은 챙겨보도록 하세요. 되겠지? 그리고 말톤 중요하다고 늘 얘기했어. 그리고 눈빛 톤 그리고 쌤이 한번 뒤쪽에서 다시 얘기할 때가 있을 텐데 이제는 이제 뭐
재작년 거 기출문제를 가지고 한번 또 얘기할 건데, 말을 전달했었을 때 명료해야 돼. 이 톤이, 높이가 중요해. 내가 말하는 형태는 사람들은 거의 다 그렇게 생각해. 자기 목소리가 크다고 생각해. 자기 목소리 절대 크지 않아. 특히나 뭐 거리감으로 말소리를 뱉지 않거든. 그러지 뭐 그냥 나는 이 사람보다 한 2m 뒤에 떨어져 있는 사람한테 말을 전달한다고 생각하는 게 좋아. 그래서 좀 더 명료하게 전달돼야 옳고 그름을 쉽게 판단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흐지부지도 나쁘지만 약간 흐리멍텅으로 느껴질 수 있거든. 그러니까 자신감과 겸손이 공존해야 되는데 약간 떨고 있는 거잖아. 그런 것만 준비하면 돼. 그래서 목소리 톤 잘 이해해서 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